자, 오늘은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 급등, 프리미엄이 오히려 플러스로 붙는 거죠. 특히나 예를 들어서 USDT가 지금 S&P에서 그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최하로 강등이 됐다. 와,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시나리오랑 재료가 얼추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USDT. 어,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곧 이제 패깅이 깨진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음. 이게 USTC처럼 디패깅이 하락적으로 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신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이 준비금이 되겠죠. 준비금은 USDC는 100%가 현금이고 USD1도 그렇고 USDT는 한 70% 현금, 뭐 10% 10% 10% 뭐 아니면 어, 파생 상품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가격의 폭락 쪽에 디패깅도 있겠지만 가격 상승 쪽에 디패깅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USDT가 상승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치명타가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이에요. 선물 시장. 선물 시장의 BTC, USDT 마켓, 모든 알트코인, 코인들 USDT 마켓 페어가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위험 자산들이 또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 이연타를 맞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될지. 지금 공교롭게도 국내 거래소에서는 두 거래소가 경쟁합니다. 압도적인 1위가 업비트고 두 번째가 빗썸인데요. 지금 업비트의 입출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모든 코인들의. 그리고 원화만 입출금이 됩니다. 원화만. 자, 빗썸은 업비트로 출금하는 것들을 막았습니다. 업비트 출금 금지. 업비트 거래소로 출금 금지가 됐고 다른 입출금은 다 이제 자유롭게 풀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코인 입출금만 안 되지 K뱅크는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코인을 매도해서 원화를 출금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K뱅크까지 인터넷 은행까지 있겠네요. K뱅크까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에서 회색지대 공격이 사이버적인 공격 말고 회색지대 공격, 사이버 공격 플러스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 데이터 센터 확보라고 해야 되나? 음, 군사적인 이제 하마스와 비슷한 방식이 이게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래도 거래소는 돌아갑니다. 거래소는 돌아가요. 거래소는 돌아갈 거고 그 서버 자체를 마이크로 웹 서비스나 이런 그 해외 서버를 사용하면 거래소 자체는 돌아는 갈 거거든요. 인터넷만 된다면 스타링크가 보급이 되면 뭐 인터넷 끊어져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은행까지 이게 만약에 먹통이 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모종의 이유로 그러면 사실상 입출금 자체가 안 되고 입출금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입출금도 안 되면서 가상머니가 될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이게 풀리기 전까지. 음. 그러면 여기서 반사이익을 누가 보냐? 반사이익을 누가 보냐? 반사이익을 빗썸이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공격이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대다수가 이제 비트코인을 찾을지 아니면은 달러를 찾을지를 봐야 될 건데 여기에서 스테이블 달러가 수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업비트에서 못 사니까 다들 빗썸으로 갈 거란 말이죠. USDT나 USDC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프리미엄이 생기면 이 프리미엄 차익을 얻으려고 입금하는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마켓메이커들 외국인 마켓메이커들 거래도 많이 하죠. 자, 이런 상황들이 이 모든 키를 이제 노스코리아가 가지고 있네요. 지금 아이러니하게 노스코리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 일단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은 위험 자산이 하락을 하게 되고 안전 자산인 골드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한 3번 정도 그었습니다. 이제 빗썸에서는 USDC가 6,000원, USDT가 5,700원, USD1이 9,000원 정도. USDT랑 USD1은 10월 11일쯤에 찍었고요. USDC는 얼마 전에 11월 25일 날 찍었네요. 하필 또 이제 2일 뒤에는 업비트가 해킹을 당했고.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라는 건데 진짜 이 꼬리를 잡으러 갈지 모르겠네요. 잡으러 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 음. 잘하면 잡으러 갈 수도 있어 이게. 그만큼 위험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들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를 봐야 될 건데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상승 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아 이거 뭘 얘기하려고 했지? 까먹었네. USDT 사이버 공격 잠깐만 사이버 공격이랑 USDT 반사이 때문에 이걸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만약에 군사적인 그런 것들이 만약에 같이 동반이 되면 이것도 이제 골드를 봐야 되는데요. 음, 레이건이나 골드가 원래 하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골드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달러 인덱스도 늘어나겠죠. 달러의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안전자산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서도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양안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한반도에 먼저 회색지대 공격으로 국지전이 발생을 했을 때 TSMC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전체 생산량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이 있는데 미국에서 인텔 지분을 인수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TSMC는 엔비디아랑도 관련이 있죠. 엔비디아. 엔비디아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TSMC에서 거의 한 100%를 만들어내니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가도 이제 상승하는 폭도 비슷하고 시가총액도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 생산량의 70%가 반도체 전체 생산량입니다. 70%가 TSMC, 10%, 10%, 10%. 전체 생산량. 이렇게 나눠 가진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D램 같은 경우에는 D램은 전체 70% 생산을 삼전이랑 SK가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급변 사태 발생하면 이게 중단이 될 텐데 재고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이 나머지 충당을 여기서 할 거니까 인텔이랑 TSMC에서 할 거니까 여기가 반사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럼 주가가 이례적으로 이쪽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겠죠. 상승. 아, 그래서 최근에 디램 가격이 미리 올랐나? 아, 디램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있구나. 디램 가격이 8개월 연속?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이게. 엄청 오른 거예요, 이게. 그것도 디램. 음, 디램이 한 8달러를 넘어섰다. 이게 8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게 지금 한 두세 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립식 PC 같은 것도 구매하실 때
램 가격이 비싸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엄청 막 3, 4만 원 했던 게 지금 막 12만 원씩 합니다. 아, 이 D램의 전체 생산량의 70%가 삼전이나 SK인데, 아, 이게 갑자기 차질이 생기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물론 이제 대체되는 곳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준비를 할 텐데, 아,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랑 TSMC가 상승하는 거는 곧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것과 같고, 음. 그리고 팔란티어는 방산 업체니까 방산 업체도 상승을 하겠죠. 미국에서 방산이 1위니까 전 세계 1위가 이제 미국이니까. 음. 이렇게 3단계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신호탄이 언제일까? 신호탄이 그러니까 언제일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일지가. 그러면 오늘 CME가 갭이 갑자기 CME가 중단이 됐는데 이번 주 주말 진짜 좀 이상하긴 한데. 음, 일단은 자, 선물이 어제는 추수감사절로 중단이 됐고 CME가 이제 원자재 선물이랑 이런 것들 기술적으로 뭔가 있어가지고 옵션이 중단이 됐거든요. 음. 그 중단이 됐는데 이거 복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털리고 미국 쪽에서 선물 시장 CME는 갑자기 뭐 에러 때문에 이게 중단되고 이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갭이 생기거든요. 갭. 복구가 되겠죠. 복구는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랑 비트코인도 선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골드도 있고 이거 다 전쟁 딱 났을 때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는 뭐 석유나 이제 휘발유 같은 것들, 천연가스, 비트코인도 뭐 위험자산 쪽에 속하고 이건 안전자산 쪽에 속하고. 근데 이게 왜 금요일에 중단된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그러면 금토일이 이제 닫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거래가 이제 그 오늘 오전 한 한국 시간으로 11시가 종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 거쳐가지고 월요일 날에 이제 주말에 변동했던 가격 대비해서 그게 이제 갭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갭이 생길 수 있는 가장 높은 거는 바로 이제 그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의 CME 갭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으로 멈추면은 다행이고 근데 주말에 만약에 급등락을 했을 때 지금 CME는 이미 중단이 된 상태니까 음. 자 여기서 중단이 됐는데 지금 금요일이죠. 금토일에서 이 사이에 엄청난 급등도 되고 급락도 되는 거예요. 급등도 되고 급락도 돼요. 만약에 급등한다. 만약에 급락한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에 급락하거나 급등했던 가격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갭이 생깁니다. 갭이라는 게 휴장 때는 닫혀있던 이 가격에서 닫혔는데 월요일 날에 주말 사이에 변동했던 가격에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11만 달러예요. 10만 8천 달러.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갭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 폭락하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이 사이에 갭이 생겨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갭이라는 게 뭐 이런 것들. 음. 자 이제 종가 마감일 때는 여기였는데 주말 사이에 변동이 있어서 주말에 상승을 했던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 사이에 갭이 생기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는 언젠가는 이 갭을 메꾸러 간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음, 암묵적인 룰이 있기는 했습니다. 물론 못 메꿨던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메꾸기는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거는 지금 CME까지 일단은 중단이 됐고 그러면은 금토일에 어떻게 보면은 중단이 될 건데 당연히 뭐 휴장이니까 주말은 이 사이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크게 변동을 하게 됐을 때 크게 변동은 갭이 생기겠네. 근데 크게 변동하는 재료가 뭐가 될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솔직히 믿기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일단
모든 포커스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몰릴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일단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를 좀 이제 바라면서 일단 좀 주의를 좀 드리고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영상을 좀 급하게 하나 찍었습니다.